부동산 침체 끝이라. 서울 아파트 살까요? 여러분,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려 그러면요,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강남구 전체를 조사한 거예요. 호가와 시세 그리고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서 이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2024년이에요. 5월 17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5억 8,135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 전고점일 때 한번 볼까요? 26억 949만 원입니다. 전고점 대비해서요, 지금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99%에 근접했다는 뜻이고요. 차이가 이제 2,81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야, 집값 진짜 빠르게 오르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전고점을 지금 잘못하면 뚫게 생겼습니다. 전고점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26억 949만 원인데 이거 조만간 뚫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고점 대비 99%까지 갔으니까요. 강남구만 이러냐? 아닙니다. 서울에서도요 그런 곳이 많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직 전고점 대비하면 95% 수준이에요. 95% 수준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2021년에 13억 7,147만 원이 지금 2024년 5월 17일 현재 12억 9,921만 원이니까 9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요 99% 수준으로 갔고요. 서초구도 98% 수준입니다. 제가 있는 송파구는 93% 수준이고요. 종로구도 말입니다. 98% 수준까지 갔습니다.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은 자칫 잘못하면 또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용산, 서초, 송파, 종로 이렇게 몇 개 지역구가 전 고점 대비해서 98%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안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89%고요. 가장 낮은 곳이 도봉구인데 85%예요. 노원구 87%고요. 강동구는 88%.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서울 집값이 다른 데는 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지역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강남구에 사기 그러면 중구에서 똘똘한 한 채가 어디 있어? 하고 가고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하철역 가깝고요. 게다가 대단지고요. 로얄동의 로얄층 이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그러면 중구는 어디 있어? 하고 찾아갈 거고 강동구는 또 어디 있는 거야? 하고도 찾아갈 겁니다. 노원구도 강북구도 관악구도 도봉구도 다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받쳐주는 현상이 됩니다. 받쳐주는 현상. 받쳐주면 말입니다. 결국 똑같이 99% 올라가다가 이게 잘못하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도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와중에 그러면 집을 사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을 사실라 치면요.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이 말씀은 드려요.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사면 또 규제라는 칼날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조금 비싸게 줘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의미의 집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기왕 사려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사야 되고요. 똘똘한 한 채는요. 기본적으로 강남에 몰려 있는 게 맞아요.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대단지, 로얄동의 로얄층
저는 이게 결국은 똘똘한 한 채라고 보는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도 말입니다. 예, 시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신다면 똘똘한 한 채를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투자는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지지부진할 겁니다. 지지부진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잖아요.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실거래가 변동률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매나 급급매를 사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올 1월부터는 급매나 급급매가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올랐습니다. 3월에도 0.21%가 오르고요. 4월에 예비치는 0.38% 올랐습니다. 예, 오른다는 게 수준이 박스권 장세죠. 그렇게 뭐 월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등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지지부진할 겁니다. 2008년, 2009년에 보면 말입니다. 2009년에 21.21%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더니 2010년, 11년, 12년 3년 내리 떨어졌어. 3년 내리. 3년 내리 떨어졌어.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갔지, 인건비 장난 아니게 올라갔지, 주 52시간제 이것까지 적용이 되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이렇게 뭐 변화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더 지독하게 봐야 되고요. 예, 결국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계속이 될 겁니다. 문제는요. 공급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부러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다시 가격을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은 보입니다. 그것은 보여요. 그러나 경제 자체에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는 상태라서 거품이 빠질 때 부동산도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시장은 진짜 조심하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무주택자가 나는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지금을 사는 게 좋은데 굳이 말입니다. 저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 조금 더 망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도 저는 항상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변화는 언제든 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어떤 충격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좀 안전하게 시장을 보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시장을 더 지독하게 보고 안전투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